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YTN 사이언스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 재미있는 부분만 모아서 여러분이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상들이 소개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수학의 재미를 느끼고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키울 수 있었던 걸까? 그 비밀의 열쇠를 풀기 위해서 찾아간 곳은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바로 국내 1세대 인공지능 연구자이자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조봉환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다. 조봉환 대표는 원래 서울대에서 계산통계학을 전공한 후 금융업계에 종사하며 국내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온 인물. 그런데 금융업계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던 그가 수학교육의 길에 들어선 이유가 궁금하다. 우리 딸이 시험 문제를 가져왔어요. 6x는 48 했는데 감점을 맞았어요. 왜냐면 거기다 8을 그냥 답이 8이라고 해가지고 양쪽을 6으로 안 나눴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진짜 큰 문제다. 이런 것들은 문제에 답을 내기 위한 그냥 해결책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문제를 푸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움 하나하나에다가 상상력과 그런 융합과 단순히 보는 힘,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 딸아이를 키우면서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온 조봉환 대표. 그는 수학 교육의 변화가 구구단을 외우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해 왔는데, 구구단을 외우는 순간 공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고력을 키우는데 많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아이의 머릿속에서 막 머리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은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이제 주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구구단이 대표적인 거죠. 그 주입을 하면은 우리 뇌에서 왕성한 활동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실제 뇌를 찍어봐도 그 왕성한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왕성한 활동이 안 일어나니까 러닝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기계적인 계산을 막 5자리 곱하기 4자리를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한들 머리가 발전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공식 대신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것. 이를 위해 조봉환 대표는 회사 구성원들과 함께 수시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아이들이 이 정육면체를 가지고 하나씩 뜯어보고 이 밑면과 밑면이 같다는 거를 같이 대보면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세 개 놨을 때 같은 모양이고, 그래서 정육면체를 잘랐을 때 3분의 1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이거 저희 고등학교 때 미적분 배울 때 당연하게 외우던 거잖아요. 그냥 공식 자체를. 맞아요. 근데 이거를 애들한테 그냥 이 사각뿔, 정육면체로 증명해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수학적 원리와 사고를 재미있게 깨우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영감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다. 첫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 서울특별시. 안으로 들어가니 각자 열띤 작업 중인 기술자들 발견. 보아하니 뭔가를 수선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뭔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좀 명품 가방, 수선, 복원, 리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세월의 손때가 묻은 그 어떤 가방이든 이곳에 오면 새 생명을 얻는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오래 쓰셔서 사갔죠? 네. 사가서 이렇게 보시면 부러지죠? 그래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 쓰다 보니까 안에가 이런 식으로 그런 수선들이 좀 주로 많이 오는 거죠. 지금 들어온 이 가방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부분 테두리 부분을 교체해야 돼요. 이거 뭐 다 낡아가지고 쭉쭉 찢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이러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새 가죽으로 교체할 겁니다. 기술자의 처방은 가죽 교체. 가방이 지닌 가치 그대로를 재현해내는 것이 중요하기에 가죽을 고를 때에도 기술자만의 깐깐한 기준이 있단다. 파츠하고 컬러, 톤하고 강빨로 봐가면서 고르고 있어요. 원단과 가장 가까운 엄선된 가죽만을 사용해 재단한 뒤 찢어진 부분을 교체해 바느질 해준다. 실도 이게 거의 명품 실이에요. 명품 가방이기 때문에 명품 실을 써주는 게 가방 느낌도 살리고 그렇게 해서 이걸 써주고 있습니다. 소재부터 실 선택까지 한 끗 차이에서 비롯되는 견고함. 이제 마감 작업을 해주면 네, 이제 가죽 교체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예. 우와! 새 것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새로 태어난 가방 완성! 이은5G DNA 플러스 드론 플랫폼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현재 상용 기지국을 활용한 거고, 이은5G는 드론 전용으로 저희가 이동 기지국을 개발해서 실종자를 수색하러 나간다거나 할 때 이 차를 끌고 나가서 드론을 10대면 10대, 20대, 20대에 섹터를 나눠서 수색의 음영지역이 없이 골든타임 내에 실시간 분석에 대져서 바로 실시간 실종자를 찾는 그런 형태의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저희가 구현이 되져서 보시는 화면과 같이 실시간 실종자 수색, 저희가 이름을 폴드론이라고 하였는데요. 폴드론에 적용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4K 영상을 송출을 하면 그게 AI 서버, 데이터 서버로 전송이 되져서 지금 산속의 오솔길에 사람이 누워있는 실종자가 검출된 것을 바운디드 빨간 박스로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사용된 기체는 저희가 제작한 그 대표적인 참조 기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개발한 드론용 5G 통신 장치가 붙고, 여기에 저희가 카메라가 붙고, 여기 미션 컴퓨터 안에 메타데이터 실시간 정합이 되는 그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서 이런 그 DNA 플러스 드론 워크스페이스, 데이터 서버, AI 서버, BM 모니터링, 그 다음에 어떤 관제 임무 서버, 그 다음에 테스트베드 여러 그 보여줄 수 가시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룸의 화면들과 연계되어서 이런 것들이 실증이 되지게 되겠는데요. 이 보시는 화면은 DNA 기술이 결합되어져서 그 결과로 표출된 대표적인 화면들이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5G 기반 3D 관제 시스템, 두 번째는 다수 드론의 군집 임무 비행 화면, 가운데는 폴드론의 BM 모니터링 화면, 오른쪽은 DNA 플러스 드론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드론 빅데이터가 공간 매핑돼서 보여주는 화면, 오른쪽에는 실제 그 멀티 채널로 여러 드론들이 데이터를 스트리밍 해주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폴드론은 저희가 10대에 성공을 한 다음에 20대에도 이제 저희가 가능한지를 실험을 해봤는데, 이 20대로 확장한 이유는 뭐냐면 현재 상용 기지국 기반으로 20대의 고화질 영상이 정지영상, 동영상이 혼합해서 이렇게 지상으로 성공적으로 스트리밍 되는지를 보았는데, 여기가 세종공원입니다. 세종공원의 통신 인프라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저희가 실제 20대를 목표로 했는데 18대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 관제국에 이동통신 회선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21대가 성공을 했으나 여러 가지 또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이은5G 이동기지국의 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남극의 환경을 국내에 만드는 건 쉽지 않았는데요. 그는 남극 물고기를 위해 전용 먹이를 직접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남극과 같은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을 개발했답니다. 우리 인천 앞바다의 물이 보통 지금 여름철에 20도 정도 나오거든요. 그 물을 가져다가 저희가 이용을 합니다만 그거를 0도씨까지 낮춰주려면 엄청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싸게 만든 차가운 물을 바로 그냥 버린다고 하면 너무 손해죠. 하지만 물고기의 배설물과 먹이 때문에 물속에 암모니아가 생기는데요. 이를 먹이로 먹는 박테리아를 통해 암모니아를 여과합니다. 10도 정도로 맞춰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모니아를 제거한 다음에 0도씨로 만들어줬다가 다시 10도씨로 만들어줬다가 또 0도씨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작업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 소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가 고안한 것이 바로 저쪽에 있는 열 교환기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알루미늄 관으로 만들어진 단순한 열 교환기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김진영 박사만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0도씨의 물,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속판에다가는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 10도씨의 물, 다시 0도씨, 10도씨의 물,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수십 장의 금속판을 덧대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 들어간 물은 0도와 10도씨지만 나중에 나오는 물은 그 물의 온도의 중간 정도인 5도씨의 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찬물과 더운 물이 얇은 금속판을 통해 교차하며 서로 열을 교환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큰 전기 에너지 없이도 물의 온도가 10도에서 0도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냉각기는 10도씨의 물을 0도씨로 낮추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원래 자기가 내보냈던 그 정도의 일을 유지만 하면 되는 거죠. 김진영 박사는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열 교환기 기술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극지 환경을 재현해 국내에서 연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혹독한 추위와도 싸워야 하지만 그가 남극 어류 연구에 몰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크기가 인도 플러스 중국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크기인데요. 그 커다란 땅덩어리가 해안선으로부터 중심으로 높아지는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이 그 위에 덮여 있는데요. 평균 2,000m의 눈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 적응한 남극의 물고기는 진화의 증거라 불립니다. 다른 물고기와 다른 독특한 유전체를 가졌기에 연구의 가치가 높죠. 그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해온 생물일수록 독특한 생물의 형질과 특징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 점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보실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배양육을 연구 개발하는 이 회사는 단순히 동물성 단백질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제 존재하는 식재료의 맛과 모양을 그대로 재현하는 건데요. 세포로 배양된 새우를 개발해 다양한 요리에 응용하는 연구가 한창입니다. 지금 이 단계는 독도새우 세포를 배양하는 첫 번째 단계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혈청 배양액에 독도새우에서 추출한 세포를 접종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는 다양한 단백질 식자재는 고유한 맛과 향, 그리고 저마다의 독특한 식감이 있습니다. 새우와 동일한 함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얻는다고 해서 새우와 같은 맛을 가질 수는 없겠죠. 기업은 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 독도새우의 단백질 성분뿐 아니라 식감까지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무혈청 배양액과 배양육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구조체 기술을 이용해 독도새우 배양육 시제품도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세포 배양 새우는 어떤 맛일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손으로 만든 제대로 된 새우 요리를 맛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어떤 요리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독도새우를 이용한 4가지 요리를 만들 건데요. 타코, 버거, 베이컨에 감싼 킹 독도새우랑 치폴레 양념에 버무려서 구운 킹 독도새우 요리를 만들겠습니다. 이경호 셰프가 드디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새우 타코를 만들어 봅니다. 직화 같은 센 불에 부서지진 않을지 걱정도 됐는데요. 다행히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먹음직스럽게 구워졌네요. 다음은 베이컨에 감싼 독도 새우 요리입니다. 베이컨과 새우,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감칠맛 가득한 소스까지 잔뜩 뿌려주면 고급스러운 베이컨 새우구이가 완성되고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새우튀김도 만들어 봅니다. 바삭바삭한 식감이 영상으로도 충분히 전해지는데요. 새우튀김 단짝, 새우버거도 요리해 봅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세포 배양 새우. 배양육은 단순히 육식을 대체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자체로도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선보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았지만 이처럼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세포를 키우고 단백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저희가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공급해드릴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상품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유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고 이 맛은 어땠다, 여행도 추억을 하고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오감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상품화하고 싶기 때문에 아이템을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 콘텐츠 분야에서도 ESG 가치를 널리 전파해온 한국콘텐츠진흥원.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대중음악 공연이 중단됐을 때 코카 뮤직 스튜디오를 마련, 공연에 목말라하는 대중과 무대에 서고 싶은 음악인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여기는 작년 12월에 이제 오픈을 시작을 한 저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실감 공연 스튜디오이고요. 대중음악 관련된 저희 온라인 공연,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많은 온라인 공연들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새로 만든 공간입니다. 코카 뮤직 스튜디오를 통해 온라인으로 다양한 기획 공연들을 선보여온 한국콘텐츠진흥원. 특히 자체 기획한 온더 K 시리즈는 홀로그램, 메타버스, 입체 음향 등 최첨단 실감 기술이 접목된 온라인 공연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결과 해당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영상 플랫폼에서 구독자 10만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실력을 겸비했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신인 뮤지션을 발굴 소개하는 채널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디 밴드라는 게 언제 활동이 끝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활동을 하고 있구나. 우리도 어디서 우리 노래를 선보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증명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온라인 공연이. 최근에 K 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굉장합니다. 그간 정부 차원의 지원 활동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ESG 생태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이러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활동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각형 그림. 저기가 직각이 아닌데요. 이 부분이네. 삼각형 그리자마자 정말 자연스럽게 직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아직 각이 뭔지 뭐 직각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각마다 이렇게 직각으로 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직각을 한번 해볼까? 직각. 그렇지. 또. 쭉 그렇지. 그렇지. 직각은 표시가 있어. 그렇지. 이렇게. 직각 표시할 때 이렇게 딱 직각이 된다. 이런 기호를 활용하도록 해야 돼야지.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그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삼각형이 먼저지. 직각 삼각형을 그릴 거야. 직각 삼각형. 직각을 품고 있는 삼각형이야. 자. 그렇지. 직각 표시해줘야 돼. 거기가 직각이 어디 쪽일까요? 아니지. 아니지. 어메. 아직은 좀 힘들어하네요. 네. 직각 삼각형이라는 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의 각이 직각인 거야. 직각 삼각형은 왜 세 개가 아니지? 직각 삼각형은 왜 직각이 세 개가 아니냐고? 이게 새로운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왜냐면 그죠? 용어가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네. 직각이 세 개 있는 삼각. 저도 약간 빨려 들어. 이름이 직각 삼각형인데 직각이 세 개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상상치 못했던 질문이네. 네. 이걸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 이럴 때 이제 막 엄마들이 답답해. 해봐, 그럼 네가 해봐. 직각이 세 개인 삼각형 해봐, 네가. 막 약간.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너무 괜찮은 질문이잖아요. 그치. 로아가 똑똑하구나. 근데 생각해보자 이렇게 가시면 훨씬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밀어두고 일단 헷갈리는 부분부터 정리해 갔습니다. 개념 이해가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올바른 선택하셨네요. 네. 이거는 로아가 아까 전에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선생님이 Q&A로 모아놓은 거거든. 3번을 먼저 딱 가면 되겠다. 직각의 크기가 딱 정해져 있을까? 돼 있죠. 그렇지, 이거 예스란 말이야. 직각의 의미가 뭐였냐면 종이를 접어서 만든 각이야. 종이를 한 번 접으면 요렇게 선이 하나 생기지. 얘를 또 한 번 가로로 접으면 요렇게 선이 생기지. 근데 사실 어른들의 머릿속에는 90도라는 것이 떠오를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의 질문이 조금 어머니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건 하지만 아이들은 90도라는 개념을 아직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진 각 이 모양으로 이렇게 딱 정해지는 각이 직각이라는 것을 이해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헷갈릴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좀 전에 보면은 직사각형의 직각이 몇 개야라는 말엔 4개라고 딱 대답을 했는데 네. 직사각형 4개인데 그렇죠. 직각 삼각형은 왜 3개가 아니냐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직각을 확실하게 헷갈릴만한 것 이해를 하면 헷갈리지 않을 부분이에요. 그렇겠네요. 요렇게 선이 생기지. 정확히 요 크기를 우리가 직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직사각형 안에 직각이 몇 개 있어? 4개. 그렇지. 직각 삼각형 안에는 한 개밖에 쓸 수가 없어.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직각이 3개가 되면 그러면 얘 반직선을 계속 저 옆집 너머까지 이 반직선도 계속 옆집 너머까지 가면 진짜 옆집을 봤어요. 너무 귀엽죠? 못 만나. 그치? 못 만나. 얘네 둘이 만나야지 삼각형이 될 수 있잖아. 못 만나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막아주면 얘는 뭐가 되지? 직사각. 그렇지. 이때는 벌써 그렇죠. 잘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옆집 너머까지 보내면서 얘네가 만날 수 없으니까 삼각형이 되지 않아 하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하더라고요. 비로소 직각과 각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이때는 벌써 변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니까 직사각형이 되게 되는 것. 그래서 직각이 3개인 걸 만들어 줄 수가 없어. 알겠어? 자,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라는 건 하나의 각이 직각인 거야. 알겠어? 헷갈리는 거 끝? 네. 끝. 오케이. 다음 날 학생들이 줄곧 연습해오던 한옥을 제작하는 현장을 찾았는데요. 우와, 작품을 실제로 보니 정말 대단합니다. 조심조심 부재를 옮기는 학생들. 이번엔 뭘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있는 건축문화재인 선운사 대웅전의 기둥 하나를 실측을 해가지고 도면을 만들고 그것을 컴퓨터로 3D 작업을 해서 투시도를 만든 다음에 목재를 직접 치목을 해가지고 조립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명이 오래가는 한옥은 10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해 세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베트남 남중부에 자리 잡은 관광도시 퀴문입니다. 상업지구 길목에 우리나라 전통 한옥이 들어섰습니다. 때문에 한옥이 해외로 수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는데요. 호주를 시작으로 알제리, 베트남 등 해외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우리의 한옥. 지기! 자, 기회가 너무 드는 거야. 자, 지기! 이 큰 한옥을 운송할 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차 팀원들과의 합심이랍니다. 이거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이게 무게로 온다면 한 300kg 이상 나갈 겁니다. 너무 과다하게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는 자가 넘어질 수도 있고 과다하게 뜨지 않고 발 사이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좁은 틈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지혜롭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여 우리의 멋이자 전통의 상징 한옥을 세계에 더 널리 알릴 수 있게 된 건데요.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한옥, 우리 함께 열심히 응원해 보자고요. 오늘 핫클립 베스트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